전문성은 기본으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아이를 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변 처리가 좀 어려운 아이들도 있어요. 그래서 화장실을 같이 데려가서 뭐 정말 대변, 소변도 다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, 이런 것도 조금 자신 있게 좀 할 수 있으신 분들, 그런 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비영리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고 나서 사업이 많이 성장을 했을까요? 아니요, 더 힘들어졌어요. 저희 아이비전은 2021년에 용인의 그 동백동에 조그만 체육관으로 저희가 저 혼자 오픈을 해서 한 10년 동안 지금까지 장애 아이들 위주로, 체육 프로그램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저 옆에서 이제 도와주시는 선생님들 두 분이 계시고, 그다음에 파트타임으로 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두 분 계시고요. 제가 학부가 체육교육인데 저희 학교 교육 이념이라고 해야 되나? 진리와 봉사예요. MT를 항상 장애인 시설로 저희가 이제 MT를 가곤 했었는데, 거기서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도움을 많이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하기도 했고, 대학원을 특수교육 쪽으로 좀 전공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일단 사전적 의미로는 그 발육이나 발달에 조금 지연이 있는 그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체육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70% 정도가 지적 발달 장애 아이들이고, 그다음에 한 20% 정도가 뇌병변, 한 10% 정도는 한 비장애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특수교육 쪽에서는 항상 트렌드가 통합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비장애 아이들과 장애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게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특수교육 상이거든요.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이제 종목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발달 장애인들마다 발달 정도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. 네, 애로사항이 많죠. 저희 발달장애인들이라고 해서 그 아이가 뭐든 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이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아이들 파악하는 게 첫 번째로 제일 어렵고, 학부모님들한테 제일 먼저 많이 물어보고, 이 아이가 성향이 어떤지, 뭘 좋아하는지, 어떤 걸 싫어하는지,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일단은 하는 게 가장 필요로 하고, 네,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발달장애인들의 뭐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. 뭐 상동행동을 뭐 반복적으로 한다든지,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, 뭐 자기 몸을 신체적으로 자해를 한다든지, 어떤 틀에서 딱 벗어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있고, 기능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도 있고, 여러 케이스가 많습니다. 그럼 네. 그룹 티칭을 할 때는 개별로 이렇게 케어하기가 좀 힘들 수 있잖아요. 네네.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떤 목표를 두고 수업을 하긴 하는데요. 아이들마다 좀 즐겁게 수업을 하려고 좀 하고 있어요. 목표치를 좀 많이 낮춰서 아이들이 성취를 많이 좀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소통이, 본인 의사표현을 잘 하는 아이들도 있고, 의사표현이 조금 어려운 아이들도 있고, 근데 비장애 아이들은 저 아이가 왜 그러지? 나를 때리려고 하나? 뭐 이런 겁도 좀 날 수도 있고, 그런 부분이 아이들한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매칭 시켜주고, 이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, 이런 데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리고,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 인식 개선이죠. 발달 장애인이 이런 성향을 갖고 있구나, 나를 해치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아이들도 성장하면서 알 수 있으면은 아주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아요. 네. 농구, 뭐 스키, 골프, 수영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우리 아이들은 아무래도 비장애 아이들이 하는 것보다 능력치가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아서 좀 반복 숙달을 많이 좀 시키고, 한 번 말할 거를 한 10번, 20번 이상 얘기를 해줘야지 알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의 성향을 좀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수영과 스키가 조금 위험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. 그리고 골프도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하기도 하고, 그래서 일단은 1대1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. 학부모님들은 그러세요. 그룹으로 좀 많이 좀 해보고 싶고 그러시는데, 일단 저희는 1대1 수업을 조금 만들어서 아이가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올라와야지 통합 그룹 수업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. 사회성 수업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. 네, 저희 발달장애 아이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사회성 부분이 가장 부족하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해서 뭐 박물관에 간다든지, 뭐 아니면은 뭐 마트에 간다든지, 같이 선생님들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Oh, my pretty baby.
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많이 있습니다. 많이 있는데 뭐 스키, 농구 뭐 이런 종목들만 제가 지도를 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아이들을 조금 더 성장시켜가지고 발달장애인 선수 육성 같은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싶어요. 그래서 발달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고 나라를 대표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선수도 좀 양성하고 싶고요. 하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?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정말 지도가 어려웠거나 아니면 정말 개선이 되지 않았던 아동도 있었을까요? 네, 일단은 제 기억으로는 여기 체육관 공간으로 들어오는 게 좀 어려워하는 아이들. 엄마하고 부모님하고 이제 분리가 잘 안 되는 분, 그리고 신변 처리가 잘 안 되는 분. 이런 부분이 가장 좀 어려워요. 그래서 교육을 하다가 뭐 바지에다가 실수를 한다든지 수업 시간 내내 그냥 계속 운다든지 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선생님들도 조금 힘들고 그런 케이스가 좀 많죠. 2020년도에 비영리 법인 사업자로 전환했다고 들었는데 센터를 오픈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개인 사업자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개인 사업자로 하게 되면 좀 영리를 많이 추구하는 성격이거든요. 그래서 국책 사업이라고 국가 예산을 좀 받아서 저희가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. 영리 목적이다 보니까. 타 센터들도 보면 아시겠지만 교육비가 굉장히 비싸요. 어떻게 하면 좀 저렴하게 좀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지라는 그 고민을 좀 하다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업자를 좀 내게 됐습니다. 수업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룹으로 수업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. 수영 같은 경우에는 뭐 주 2회 참여돼서 12만 원, 골프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, 농구, 축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주 1회 참여해서 5만 원씩 받고 있어요. 비영리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고 나서 사업이 많이 성장을 했을까요? 아니요, 더 힘들어졌어요. 재밌게 운동하고 그러려고 그냥 한 거라서. 네. 저희 선생님들이 좀 많이 힘드시죠. 아무래도 제가 이 몇 년 전에 그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저의 마음을 울렸던 게 뭐냐면은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으시잖아요, 요즘에. 근데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가장 전문가보다 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아이들을 좀 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